어제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할 설교는 어려운 설교인데 이렇게까지 설교를 하면 알아들을까? 그래도 성경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또 아신다 하더라도 제가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마는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은 거짓을 하는 자,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포장하여 거짓말하는 자, 어둠을 가지고 비친 양, 거짓말하는 자, 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시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또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은 거짓됩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70년 가까이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거짓된 적이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충만하다. 거짓이 없는 곳이 없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교회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회고 핵심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부터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1980년 이후에 기도하지 않더니 인간들이 사단의 뱀새끼들과 앞잡이가 되어서 목사들 전부 다라는 말 이해하십시오. 남은 자 7,000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다수가 이 목사들이 거짓에 충만해져 있다. 참으로 거짓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이런 거짓된 시대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려면 무엇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별력을 제대로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국과 러시아는 딥스의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상호 적대국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는 1775년도 미국 독립전쟁에서도 크게 도운 바가 있었고 1861년도 남북전쟁 때도 미국이 위태로웠을 때 러시아가 소련이 도와줌으로써 오늘날 미국이 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실제로 250년간 미국과 러시아는 동맹이었다. 그러나 모든 뉴스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를 찢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원수인 것처럼 거짓말로 도배해놓고 또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나쁜 사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해 온 적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으로 지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시대, 이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거짓에 속지 않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특성하고 헌금하고 설교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성도 교제하고 구역 예배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것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아젠다에 세상의 모든 뉴스에 속아가지고 거짓된 정보에 속아가지고 러시아는 나쁜 나라야,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보고 있어, 이 전쟁이 멈추게 기도해 주세요, 환경이 지금 점점 위기가 빠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있습니다, 온난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잔다에 전 세계적인 최고의 기후 사기에 속아 넘어간 목사들이 전국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웬 말입니까? 강단에서 사기를, 어둠을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사기 아닙니까? 탄소 저감도 사기 아닙니까? 탄소가 없으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북극곰이 불쌍해요.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북극곰 개체수가 5배나 더 늘었는데도 아직도 도대체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지 목사들이 입만 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속아 넘어갔으니 성도들은 얼마나 속아 넘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백신은 말할 것도 없고 영상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아젠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말하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각형, 성경으로 말한다면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그런 풍성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도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경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경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온천을 하나님 다 만들었잖아요. 바다도 해도 달도 까마귀도 새도 들짐승도 하나님이 다 만들고 그들에게 짐승에게도 다 먹을 것을 주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근데 예배당에만 갇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당 안에만 다 구속시켜 놓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악한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의 중공의 아가리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게 성경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성경에 그런 명령을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뻔히 여러분은 아시고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단에서 외쳐야 이 소리가, 진동이, 주파수가, 우리 간절함이, 사모함이 하늘에 닿기 때문에 외치는 겁니다. 지난 세월 외쳐온 것처럼. 어떤 분은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목사님 목소리가 허스키 하신가요? 묻더라고요. 나는 일생 70년 살아오면서 내 목소리를 허스키 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왜 산기도 가서 부르짖고 뭐 이렇게 설교할 때 크게 소리하고 나면 잠시 목이 가라앉아서 그 이튿날 약간 허스키한 게 아니잖아. 내 목소리가 허스키하냐? 그렇게 돼 있는데 목소리가 빨리빨리 돌아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단련된 목소리니까 그 돌아옵니다만은,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 어제 수요일도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고함치고 막 소리 높여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목이 좀 잠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스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하시다 보면 그렇게 고조돼서
소리가 크게 나올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음성이 올라가시나 보죠. 그랬어요. 맞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확 올라가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것으로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목소리가 확 올라갈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그게 받은 은사고. 그냥 시끄럽다. 목소리가 뭐 크다. 그리고 고조되느냐.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느냐. 허스키 하시구나. 이런 매우 단편적이고 1차원적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땅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의 중심에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는 모든 거짓의 중심인데 뭐 때문이냐? 딱 하나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뭐라 그럴까? 이번 6.3을 지선이라 그러죠. 6.3 지선이 이루어질 것이냐? 6.3 지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에 저는 한 표를 던집니다. 6.3 지선이 이루어진다면 6.3 지선은 트럼프와 윤통이 걸어놓은 거대한 트랩일 것입니다. 거대한 덫. 왜? 100% 부정선거를 할 거기 때문에. 거대한 덫에 놓여 있을 것이다. 하지만 6.3 대선이 없을 확률은 훨씬 크다. 단언이 아니라 훨씬 크다. 나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저는 TV도 제대로 보지 않지만은 지나가면서 걸개 그림으로 100만 원짜리 거대한 현수막 갖다 건물 빌딩 전체를 덮어놓고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실소가 납니다. 참 이게 정치한다다 구의원, 시의원, 서울시장, 지방 무슨 도지사 이런 것들 되려고 걸개 그림 갖다 붙여놓은 것들을 보면 그리고 나와서 서로 토론하고 네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한동훈이 어떻고 김민수가 어떻고 장동혁이 내분을 하고 뒤따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 저것들이 저 나이 처먹도록 도대체 정치인이고 국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는구나. 여러분 작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란 또 TV에는 정반대로 말하죠. 이란을 작살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란은 항복을 하고 싶어도 항복할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항복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은 엄청난 불꽃쇼 이면에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이거 쇼예요. 영화라고요. 영화. 실제로 그 밑에 흐르는 것은 미국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미국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CIA나 NSA나 아니면 대북그루나 아니면 네이비실이나 델타포스나 이런 군대를 몇 명? 7만 7천 명, 10만 명을 이미 이란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죽여냈어요. 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3월달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그 강력한 그런 특수부대들이 이미 들어가서 사전 작업을 다 해놓고 전쟁한다 해서 미사일을 떨어뜨린 거예요. 이미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 우리 대한민국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폭탄이 안 떨어지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마두로가 여러분 베네수엘라 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나름.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을 미국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대통령을 그냥 잡아온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잡아왔어. 그리고 베네수엘라 조용해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는 전부 다 미국계 다 됐어. 미국계 됐다는 것은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석유는 베네수엘라에서 못 팔아먹어요. 반드시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그런 석유 쪽으로 반드시 운송해서 미국이 판다고. 미국이 판 그 돈을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는 CIA에 의해서 그 돈을 베네수엘라 정부에 전달하는 거예요. 한 푼도 떼지 않고. 매매는 누가 하느냐? 미국이 해요. 다 팔아준다고. 왜 팔아주느냐? 이 돈이 딥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돈을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란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이란에서 연 1,000억 달러 들어가는 거, 영국의 로이어 보험회사에 들어가는 1년에 연 한 17조 이득, 지난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들어가는 그 모든 자금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마약하는 거, 아이들 매매해가지고 인신매매해서 돈 받는 어마어마한 것이 딥스가 이란을 하나의 ATM 창구와 똑같아요. 돈을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로스차일드가 만든 거라고요. 중국도 로스차일드가 중국을 장악하고 핸들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시진핑의 모든 나라는 보세요. 우리나라도 윤통의 대한민국에 있고 빨갱이의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빨갱이, 친중, 친북의 대한민국이 마찬가지로 전 세계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애국자 편, 말하자면 트럼프의 미국이 있고 오바마의 미국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바마의 미국이 빨갱이, 딥스라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뭐 폴란드 할 것 없이 싹 다 모든 나라는 두 개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므로 로스차일드가 중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장쯔민 같은 거, 이런 세력이 바로 딥스고, 실제로 시진핑은 트럼프와 동맹입니다. 나도 시진핑 욕을 많이 했지만 시진핑은 트럼프와 동맹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딥스잖아. 중국의 딥스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 딥스의 자금줄을 말리기 위해서 베네수엘라를 치고 이란을 쳐가지고 그 석유, 왜? 중국은 굉장히 싼 돈으로 또 위안화로 결제를 해서 이란에서 싸게 석유를 갖고 와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그 통로를 막아서 에너지 비용을 엄청나게 올리게 되면 중국의 딥스는 망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트럼프의 모든 전쟁의 핵심은 뭐냐? 딥스의 자금줄을 말리는 겁니다. 돈의 흐름을 잘라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이 다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나라도 마찬가지로 나라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래서 전 세계 딥스가 어떻게 하느냐? 부정선거를 통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과 총독과 수상을 다 세운 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해. 그래서 윤통이 트럼프와 같이 연합해서 부정선거를 깨부시기 위하여 계엄령을 일으켜 살신성인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12.3 계엄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의 핵심에는 300명의 국회의원 한 마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법원 판사들, 검찰, 경찰, 언론, 민노총, 정교조, 심지어 연예인들, 가수, 배우, 또한 스포츠맨들, 그리고 연예기획사, 연루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카르텔의 부정선거 카르텔의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3월이죠. 3월 23일 오마이뉴스의 정병진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AWEB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인 김용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즈베키스탄 타스켄트에 가서 그 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타스켄트에 가서 김용희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대, 지금은 사무총장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초대 사무총장 역할을 하였던, 말하자면 부정선거를 처음 만들고 부정선거를 최초로 사무 총괄하였던 부정선거의 총책 이 김용희가 우즈베키스탄에 있었는데 오마이뉴스
정병진 기자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했다는 사실이 기사가 오마이뉴스니까 오마이뉴스에 났겠죠. 기자와의 통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전화 통화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됐느냐 하면 미국 CIA는 우리나라의 김용일을 체포 구금했다라고 하는 썰을 흘린 거예요. 미국이 김용일가 왜냐하면 부정선거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잖아. 이놈을 잡아서 주리를 털면 뭐 모든 증거가 이미 다 있지만 미국은 일을 할 때 수없는 끝까지 모든 증거를 철저하게 완벽한데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이 총책인 이 김용일을 잡아가지고 주리를 틀려고 했는데 그래서 체포했다. 이런 썰을 정보를 흘렸습니다. 흘리면 어떻게 되나요? 김용희와 관계된 사람이 국내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정부, 여론이나 국회나 뭐나.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전화를 못하니까 무슨 기자한테 한번 알아봐라. 진짜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쪽에 중앙선거 관리를 자문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 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어제도 전화 받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김용희의 안부가 궁금하다든가 해서 전화 통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CIA의 기반설입니다. 왜? 그렇게 통화를 하게 되면 통화가 딱 잡히게 되면 와이파이가 터지게 되는 것이죠. GPS가 잡히게 되죠. 블루투스가 뜨게 되죠. 센서가 융합되죠. 관성항법에 의해서 미국의 엄청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DNA가 다 다르고 지문이 다 다르고 우리 각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주파수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80억 인구가 여러분이 직접 가서 은행에 가서 미국 트럼프가 개설해주는 그런 무슨 계좌번호, 돈 입금될 거, 입금될 그 통장에 계좌번호를 여러분 각자 은행에 가서 개설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은 이제 관계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행에 돼요. 이미 은행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은행이 됐어. 그래서 우리가 통장을 개설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내사라 개사라죠. 전 세계 경제 안보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지급되는 그래서 다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없고 일할 사람은 일하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마치 천년왕국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엄청난 부여가 우리의 통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통장을 트럼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직접 안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주파수를 통하여 각 개인마다의 그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누구도 사기칠 수도 없고 누구도 속일 수도 없고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도록 왜? 나 개인만이 할 수 있으니까 내 몸뚱아리 내 몸에서 나오는 그 주파수만이 은행을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수억에 꽂히게 되면 그 돈을 누구도 손을 못 대는 사기를 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전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그런 거 있는 것처럼 김용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 융합을 하고 관성항법이라는 것은 외부 신호 없이도 만으로도 위치를 계산하는 관성항법이에요. 움직임만으로. 그래서 마두로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마두로 화장실 가는 거, 밤에 일어나서 물 마시는 거, 목말라서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 덮는 거. 그 모든 주파수에 의해서 진동에 의해서 관성항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낱낱이 미국한테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약 5cm, 10cm 오차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그렇게 알듯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김용희를 그래서 김용희와 딱 통화를 하도록 그래 김한수를 부린 끝에 이 정병기라고 하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통화를 딱 한 사실을 3월 23일 오마이뉴스에 보도를 한 것입니다. 아, 통화를 했다. 보도를 해서 미국이 아는 건 아니지만 통화를 딱 하는 순간 뭐냐? 김용희의 위치가 100% 정확하게 특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희는 미국 CIA에 의해서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그런
버지니아주의 그런 맥클린이라고 하는, 맥클린 안에 CIA 본부가 있는 랭글리 본부에 그가 체포돼 가지고 김용희 초대 사무총장이 CIA에 잡혀 가지고 미국의 안전가옥이라고 말하죠. 안전가옥에 비밀리 이렇게 체포되어서 투옥이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 의한 김용희 전 총장의 구속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은 입 닫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어요. 트럼프 행동 보세요. 마두로 잡아가죠. 이란 두들겨 패죠. 그 두들겨 패는 의미가 다 있다 그랬죠. 거대한 나라들을 작살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미 미국의 대북우려를 비롯해서 CIA 들어온 지가 올해라 그랬잖아요. 작년 9월 15일부터 이미 들어왔고 이미 압력하며 청와대나 아니면 윤통이 돌아오길 대통령 궁 인근 모든 것을 안전하게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누구도 대통령의 진료를 막지 못하도록 이미 모든 것을 전자기적으로 모든 것을 확보하고 있어. 그 길을 안전하게. 이미 수만 명이 들어와 있고 화이트헤이트 미국의 모든 군대 속에 다 이미 들어와 있고 구석구석에 그런 미국의 군대가 이미 들어와서 작업을 이미 했단 말입니다. 이제 곧 말씀드린 것처럼 D-Day는 옵니다. 임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용희의 이런 구속은 미국의 NSA에 의한 한국 내 부정선거 카르텔 배후 명단이 미국의 손에 있다라는 대한민국을 향한 보이지 않는 최후 통첩을 날린 것입니다. NSA 요원들은 김용희의 자백을 통해서 미국을 포함해 우리나라 AUAB, 이라크, 콩고, 볼리비아,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등 부정선거 도구로서 해외 각국의 부정선거를 일으킨 한국의 AUF 미르 시스템 기계의 마스터 비밀번호와 백도어의 위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용희는 실제 전 세계 부정선거 조작의 흔적을 추적하는 증인 혹은 인도자의 역할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용희의 자백에 의하면 국내 거물급 정치인들의 실명, 말하자면 미국에 의한다면 연쇄 체포 리스트가 이미 작성됐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AF 예산을 승인하고 비호했던 여권 핵심 중진들의 실명,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를 따라서 그와 같은 미르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청와대 및 행안부 전직 고위직 혹은 조작된 데이터를 통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은 특정 정당의 당권파 거물들의 이름, 말하자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 민주당만 아닙니다. 한나라당 안에도 수두룩합니다. 이 개 같은 놈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부정선거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부분 박근혜 때 한나라당 의원들을 주로 AUAB에 만들어집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2013년 10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2013년 10월에 AUAB 설립이 됩니다. AUAB을 적극 지원한 세력에 한나라당이 한몫을 합니다. 2014년 5월에 국회의원 식당에서 간담회에서 부정선거의 진원지 AUAB의 고문총재단 12명 중에 사무처 직원 2명을 빼고 10명 중에 5명이 누구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한나라당이죠. 김무성이 이 빨갱이 친중 반역분자 한나라당이죠. 어쨌든 그 당시 대표였나 이놈이. 그리고 TV조선 김민배, 중앙일보 김영희, 조중동이란 말입니다. 동아일보 최용원, 이런 놈들이
AOF를 지원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데 있어서 50%가 한나라당이 동조, 협력,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또 2014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OF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할 때 법안 발의자는 민주당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AOF를 지원하자. 그 뭡니까? 세금을 넣자는 거잖아요. 세금을 몇백억을 넣자. 이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냐? 민주당이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새누리당 강기윤을 비롯하여 12명 모두가 한나라당입니다. 김재경, 김태원, 김태환, 신의재, 심학봉, 유승원, 윤재호, 이철우, 이현재, 정가비윤, 정의수 다 한나라당이에요.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했는데 문재인이 아무리 박근혜와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도 헌법상 국회의원 출석수가 아니에요. 재적의 3분의 2, 200명이 동의 안 하면 박근혜도 윤석열도 탄핵이 안 됩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돈 수십조, 문현동 뭐 수조 뿌려가지고 구워 삶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결국은 누가 했습니까? 한나라당에서 반역질한 거 아닙니까? 한나라당에서 표를 몰아준 거 아닙니까? 김을 모락모락 피운 거 아닙니까? 탄핵하는데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죽수가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탄핵 불가해. 그걸 누가 했습니까? 누가 김을 먼저 모락모락 피웠습니까? 한나라당 개 같은 놈들이. 그래서 김이 모락모락 나니까 아따 이때다 싶어가지고 거기 와서 불을 지피는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에요. 그걸 가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라고요? 한나라당 내 300마리 다 잡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나라당 안에 있는 중공 간첩 새끼들이 한 것입니다. 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중국과 교류 협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뒤에 맺었습니다. 최근에 맺었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중공공산당과 상호 교류 협력을 맺은 것은 한나라당입니다. 2009년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2009년 11월 3일 날 중국 베이징에 가서 한중 상호 교류 협력 관련 기관 및 협력에 대한 지원 발전,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중공 경찰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한국 경찰은 윤어게인 하는 태극기 부대를 발로 차고 차로 안 밀고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다 누구냐? 중공 빨갱이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경찰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경찰학교에서 중공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주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시내 영등포 경찰서 비롯하여 대한민국 백성을 그야말로 짐승처럼 취급하며 린치를 가하고 테러를 가하는 새끼들이 누구냐? 한나라당이에요. 핵심은 한나라당이 그렇게 상호 교류 협약을 한 겁니다. 경찰도 서로 교류. 그 빨갱이하고 교류 협약할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김치 하나도 우리가 중공놈 안 먹잖아. 더러워가지고. 김치도 안 먹는데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교육을 그놈들이 들어와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 누가 했습니까? 한나라당이 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했습니까? 그거를 물꼬를 튼 놈들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한나라당 보수 국회의원들이에요. 왜? 그게 뭐냐? 여러분은 가두리를 당한 겁니다. 가두리. 지들이 우리 안 찍고 누구 찍을 사람이 있어? 민주당 찍을 거야? 빨갱이 찍을 거야? 어차피 한나라당 찍을 수밖에 돼 있어? 그래서 6.3 지선을 하는 겁니다. 지금 6.3 지선에 이겨야 윤통을 구원해내야지. 6.3의 힘을 모으자. 장동익이 밀어주자. 김민수 밀어주자. 생치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으려고 지금 수순대로 나가고 있는데 공산화 시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못하겠어요. 지금 오늘 내장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뭐 곧 정리가 됩니다만은 곧 정리가 됩니다만은 뭐 수백 수천 가지잖아. 악법이 다 외울 수도 없어.
머리 좋은 나도 못 외우겠어. 이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뭐 법안으로 완전히 결정난 건 아니지만 치매 노인들의 재산은 국가가 관리한다는 법안. 난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빨갱이는 모든 것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백신을 강제로 놨구나. 그 치매 걸리거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 노인네들에게 치매 검사 무료로 해준대요. 물론 보건소가 할 수 있어요. 싸게. 무료로 해주죠. 그 치매 검사 받지 마세요. 치매 딱 들어와서 치매 초기에 딱 걸리잖아. 초기라도 딱 걸리면 이제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자식에게 못 넘어가. 정부가 언제든지 뺏을 수 있어. 왜? 치매 걸렸으니까 뭐라고?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부가 관리해 주죠. 우리는 우리 같은 거지 같은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만 백신 맞죠. 감기든 뭐든 독감이든 무슨 백신 맞지 말라 그랬죠. 애들도 백신 맞추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치매 무슨 검사한다고 그거 하지 마. 가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 정부는 곧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지금 빨갱이가 어떤 짓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심지가 견고하려면 안 속아야 되는데 정부가 우리를 속이려고 전 국민을 속이는 일을 수천만 가지를 하고 있잖아. 수천만 가지를 하고 그 핵심의 앞잡이가 누굽니까? 전국의 목사들의 앞잡이가 다 되어 있잖아. 문재인에게 박수치고 이재명에게 박수치고 김민수에게 박수, 장동에게 박수치고 이런 악랄한 뱀새끼 노릇을 하고 있잖아. 그게 박수친 여의도 순복음의 그 몇만입니까? 몇만.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뭐가 이 사람하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 누가 가다가 뭐 오늘의 교회 장로입니다. 뭐 오늘의 교회 그 누구지? 옛날에 뭐 포크송 하던 남자 4명 나와서 노래 부르는 그룹 이름이 뭐죠? 송창식이 나오는 거. 응? 그 이름 뭐예요? 그 그룹이 있죠. 남자 4명이서 나와서 송창식이도 나오고 뭐 김세환인가 나오는 4명이서 나오는 거. 거기 하나 그 시기라고 윤형준가 뭔가 그 친구가 얼마 전에 TV 나왔기에 끄라 그랬어. 내가 텔레비. 왜 끄라 그랬냐 하면 윤형지가 온누리교회 장로거든. 온누리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 치를 답니다. 응? 온누리교회. 온누리만 아니죠. 뭐 새 에덴이고 분당 뭐 교회고 뭐 사랑의 교회고 뭐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서울, 경기, 전국에 도시에 있는 교회들 목사들은 싹 다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대한예수계 장로의 합동 측은 한마디 선언이 없지 않습니까? 한마디도 이놈들이 총회장 왜 됐는지 모르겠어. 야 이놈들아 총회장이 됐거든. 총회장답게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나라가 중공이 넘어가면 듣든 안 듣든 총회적으로 결의해서 총회 임원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중공 아가리에 넘어가게 생겼다. 중공의 1억 명에게 10년 동안 무비자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1억 명. 김 장로 맞죠? 1억 말이잖아. 무비자로 10년 동안. 그런데 들어와 살 게 뭐 있어 거짓 새끼들이. 그거 왜 그러냐? 실제로는 뭐냐? 중공에는 8천만이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중국 놈들 중에 백성들 우리나라에 못 건너와요. 돈이 있어 건너오지. 먹을 것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다 죽어가는데 기름도 없는데 기름도 없어 다. 그것은 실상은 뭐냐 하면 이재명이가 짝짝꿍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미국이 언제든지 우리나라를 마도로 때리죠. 이란 때리죠. 때릴까 봐 겁나니까 중공의 군대를 무비자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관광객 아닙니다. 포항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그래서 뭔가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미국의 미-8군을 때리고 대한민국 군대를 장악해가지고 군대를 집어넣는 거예요. 1억 명이에요. 1억 명이 뭐 오늘 내일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얘네들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980년 5.18 때부터 수십 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국의 공직자를 5.18로 다 잡아서
공산주의로 만들었잖아. 나라를 다 박살냈잖아. 5.18에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데 5.18 국가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의 이름이 다 나와요. 5.18 명단을 통하여 엄청난 혜택을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이름을 밝히지 않아. 그것도 대한민국의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청이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그래, 작년에도 5.18 유공자가 생기고 저작년에도 5.18 유공자가 생기고 마음에 들면 떡 하나 주는 거야. 빨갱이 시를 썼다. 그럼 네 유공자야. 빨갱이 영화를 만들었다. 그래, 영화 출연자 감독. 빨갱이 노래를 불렀다. 한강이 5.18입니까? 국가 유공자 되는 거야. 5.18 유공자가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남이가 이거야.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 이런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지금 말은 뭡니까? 치매검사 받지 마시라. 뭐 곧 끝나니까 받을 일도 없겠지만은 주변에 어른들이 계시거든. 치매검사 받으면 쫑난다. 그걸 알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게 돌아가느냐. 백신만 아니잖아 지금. 언제까지 내가 백신을 울러 먹어야 돼? 이 다양한 레파토리가 많은데 수도 없이 전개되고 있잖아 대한민국이. 고급차 타고 커피 맛으로 싱싱 날아다니고 빵 처먹고 맛집 돌아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니까 대한민국이 여전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대한민국은 절벽 난간에 걸려 있습니다. 절벽 위에도 아니야.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중간 난간에 걸려 있는 거야. 그 어디에? 미팔군에 걸려 있는 거야. 다음 주일에 이 같은 CIA 조사 결과 글로벌 부정선거 소탕 리스트 중앙선관위, 특정 기업, 사법부 판사들, 여야 정치인들, 기득권 언론인 포털 리스트, 방송 패널 평론가들, 비정부 이권 카르텔 시민단체들 4,000명, 79만 명.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 압력하고 있는 친중 친북 빨갱이 79만 명을 미군이 정확하게 저격을 하는가? 그 소탕 리스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기로 하고, 그러나 이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소탕이 안 일어날 거가 아니라 소탕 리스트 발표하기도 전에 미군이 해결해 버릴까 봐 항상 그것이 내 조급함. 내 말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부터 한 달간은 EBS 없습니다. 알지? 모르나? 오늘부터 한 달간은 EBS 없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은 편하게 지내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5월 말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왜 속습니까? 목사들이 말 안 하잖아. 정부 편이잖아. 정부 편이 아니라 정부 편 들어야지 우리가. 빨갱이 편이잖아. 마귀 편이잖아. 목사들이 오히려 속이잖아. 성도들을 속이잖아. 목사들이 가두려 하잖아. 한나라당을 장동혁이가 가두려 하듯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가두려 하고 있잖아. 그런 성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속을 거 아니야.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미국 욕하겠지. 미국, 트럼프 저놈 때문에 기름값 올랐다고. 이 병신 같은 것들이. 트럼프 욕하겠지. 윤석열 욕하겠지. 계엄 때문에 자연가 망했다고. 지금 이재명이 되면 망하는데 뭐 말도 안 들어서 망했다라고. 말로는 예수 믿지만 나가서 은행 심사 행동이 마음가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욕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욕하고 돌아다닌다고. 씹고 돌아다닌다고. 홍 집사님, 그게 죄일까 죄가 아닐까? 죄죠. 왜 그렇죠? 속았기 때문에. 왜 속았죠? 분간을 못하는 거야.
왜 분간을 못하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알지 못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목사들이 벙어리 귀신 걸려가지고 벙어리 입 꾹 닫고 살고 있다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좋다. 결론 내리고 조용하게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참읍시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합시다. 두루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주님이 그렇게 했나요? 이사야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미가가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거 뭐 좀 자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좀 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렇게 했나요? 3일 만에 무너지리라고 말했나요? 3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두루뭉실하게 설교 안 했다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가 되나요? 성도들이 머릿수, 대가리수만 많은 거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수도 없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빨갱이가 도대체 무슨 수를 쓰는지도 분간이 안 된다. 판단이 안 된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이미 법안 나왔지? 법안 제정됐지? 됐나? 몰라. 김 장로님. 법안 통과됐죠? 퇴직금 정부가 관리하는 거 기금으로, 퇴직금 기금으로. 오히려보험 기금 관리하듯이. 퇴직금이 여러분 돈 아니에요. 못 받아. 퇴직금 3억을 받는데 법안 통과됐다면 퇴직금 3억 목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도 고치고 자녀 결혼비용도 주고 집도 내주고 집도 사든가 아니면 전세비에 보태든가 빚을 갚든가 목돈이 있으면 아니면 치킨집으로 내든가 뭔가 계획이 있는데 안 돼. 없어. 왜? 한 달에 200만 원 나와 그냥. 한 달에 150만 원 나와. 뭐 죽을 때까지. 근데 먼저 죽으면 그 돈은 다 정부가 꼴고 가잖아. 그래서 이 모든 돈 백신 때 어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어른들이 엄청 죽었기 때문에 뭐냐? 국민연금이 많이 이득을 본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면 죽어나갈수록 정부가 돌려줘야 되는 국민연금이 국민 또 의료보험이 나갈 돈이 정부 재정이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고 뭐 하느냐? 그 돈을 인마이 포켓하잖아. 다들. 그래서 강남 좌파된 거 아니야. 그 돈들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 하여튼 지금 2주째인데 3주 4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들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어떤 식으로 그 돈을 강제 압수를 했는지 하는지가 아닙니다. 강제로 그렇게 다 압류를 했는지 어떤 식으로 미국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금융 치료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윤통과 김영현 장관, 문상호 여상일 노상원 또한 수왕사령관 비롯하여 서부지법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1년이 넘도록 고통당하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찰과 또 우주를 담당하는 우주군을 비롯하여 큐 케네디 주니어와 그를 함께하는 QAnon과 그리고 1억 7천에서 2억이 이르는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진동이 땅을 흔들어 하늘 보좌에 상달됨으로 5대양 6대주의 모든 악한 세력이 다 경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고 있는 온 인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트럼프와 윤통에게 주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김건희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